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에 의뢰한 법정 의견서 제출 기업 및 단체가 12개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기업 및 비영리 기관의 수가 12개를 넘었다.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제출한 기업이 암호화폐 기업, 개발 기업, 거래 플랫폼, 관련 협회, 투자자 집단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지금의 단계에서 이 같은 지지를 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 모두 SEC의 뜻대로 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코인베이스 디지털 상공회에서 혁신 암호 협의체, 블록체인 협회, 그리고 발힐 캐피탈 아이니빗, 스펜드 더 비트, 탭젯, 그리고 존 디틴이 대표하는 투자자 7,500명 등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이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고 있다는 거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지만 의도적인 부분에서. 자, 디지털 월렛 서비스 업체인 크립틸리안 페이먼트 시스템이 아미쿠스 브리프를 다시 한번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기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소송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어쩔 수 없지만 차분하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 암호화폐 CBDC 논의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죠. 국제적 규격 흐름을 따라가야 캐나다 정부뿐만 아니라 북미,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아세안, 중동, 그리고 기타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 세상은 100% 도래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리플과 XRP예요. 그렇게 소송,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랜 기간 끌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블록체인 산업에 주목을 시켜나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립도 속이란 말을 탄생시켰으며, 결국은 이 세상은 100% 도래할 수밖에 없다. CBDC의 세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원유에 대한 감산, 그리고 지금의 공급에 대한 쇼티지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로 인해 CBDC의 세상과 4차 산업과 메타 산업, 그리고 이 모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과 메타의 세상을 땡겨오고 있습니다. 결국 CBDC의 세상이 도래한담을 의미하고 있죠. 제 말은 뭐에 일관되죠?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이낸스 CEO가 CBDC는 암호화폐 산업에 위협이 안 된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CBDC는 암호화폐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CBDC를 통한 블록체인 기술에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숨어줄 수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좋은 일.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립 서비스를 하고요. 또한 한쪽에서는 또한 공포를 주고요.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 이 세상은 도래합니다. 통화정책 시스템의 한계에 봉착한 거를 CBDC가 나온다는 부분으로서 대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빅브라더를 통해서 전 세계 정부가 대중을 통제할 수밖에 없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요. 금융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미리 선점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천문학적인 수익률은 이 엄청난 마라톤을 완주하느냐가 좌우한다는 부분이죠.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학과 제약 바이오와 산업과 역사와 금융과 경제와 코인과 블록체인을 늘 연결시켜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각조각들이 연결되었을 때 미래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SEC가 패배하면 XRP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달에 갈 것인가? 큰 그림에서 달나라에 갈 수밖에 없죠. 가보지도 못하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설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스위프트 시장 규모는 한국 돈으로 20경 원, 155조 달러입니다. 그것도 지금 기준으로요. 그리고 NFT 시장은 아직 개화가 되지도 않았죠. 그죠? 이 모든 부분들을 옮기는 혈관인 바로 XRP, 이 부분은 가격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100만 분의 1까지 쪼개서 나와 있겠죠. 자, 그 끝을 모르는 이 마라톤의 경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완주하실 것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지 통찰력을 공유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천문학적인
그런 상승이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XRP 가격의 급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XRP 토큰을 구매하는 투자자의 대규모 유입을 예상합니다. 자,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명확성이 나오게 되고요. 기관 투자자의 ETF 현물 승인과 더불어서 전 세계의 2번 타자인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겠죠. 인프라는 이제 대놓고 공식적으로 깔리게 될 것이고요. 이제 법정화폐에 대한 종식과 더불어서 그때는 시장의 매크로가 흔들거리게 되면서 CBDC가 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때 다른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EGRAG, EGRAG 아모아라는 분의 그 트위터인데요. 여기서 지금 기술적 분석을 남겨놓고 있는데 XRP의 구조적 완전성은 이전 주기에 유사한 복제 구조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기에서 XRP는 백만장자를 만들 것입니다. 백만장자인지 천만장자인지 억만장자인지 그거는 끊임없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에게 도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950배, 아마존이 2000배 이상의 수익이었죠. 다만 걔는 수십 년 동안이었죠. XRP는 과연 얼마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도달하게 될까요? 저는 가장 강력하게 그 파괴력을 구 삼성전자와 구 아마존을 너무 능가하는 그 기간 동안에 더 적은 기간 동안에 더 완벽한 파괴력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응애하고 열렸기 때문에. 아무도 CBDC를 상용화해서 중국이 상용화를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바하마 그리고 나이지리아 일부 GDP가 작은 국가들 도입을 하고 있지만 결국 미국, 유럽, 일본 전 세계 도매 시스템과 함께 XRP가 금융기관에 꽂힐 때 그리고 실제 NFT 세상이 열리게 될 때 블록체인과 CBDC 세상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영역으로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요거 매물대를 소화하고 이 박스권을 소화하면 박스권 한번 돌파,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될 때 이때는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오는 비트코인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그리고 스위프트 2.0의 대체 그 전에 XRP가 그레이스킬 포트폴리오에 재진입이 되게 되겠죠. SEC 법원 SEC 리플 법원 회신기간 11월 30일까지 연장 합의 법정의견서 제출은 11월 11일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모든 당사자의 회신 개요 제출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리플사가 이에 동의했다. 또 재판과 관련된 법정 의견서 제출도 11월 11일까지 마감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내용도 리플이 동의했다. 법정 의견서는 업계나 합계 전문가 등 제3자가 재판과 관련해 진술하는 의견서를 말한다. 자,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SEC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는 SEC의 눈치를 보면서 방관하다가 SEC의 규제가 확대되자 이번 재판 결과가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리플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명확성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큰 판이 그려지고요. 블록체인과 코인과 NFT와 전체 큰 판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피델리티 세계적인 자산운용사에서 수수료 없는 개인용 암호화폐 상품 신청받아. 자, 이미 피델리티에서 인프라를 계속 깔고 있다. 이와 더불어서 서클 USDC 준비금 블랙록 전용 펀드로 관리한다.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자산운용사인 블랙록도 전용 펀드로 관리한다. 무슨 말이죠?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앞장서서 이 인프라를 깔고 있다. 그 규격에 대한 판이 정해지게 되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이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미친 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또한 마스터카드 또한 스타트패스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추가한다. 암호화폐 스타트업 7곳 마스터카드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에 합류한다. 오래전부터 해왔죠? 자, 비자와 마스터카드,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전세계 금융 기득권,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정부가 이미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100% 정해했다는 거죠. 어느 기준점인가 어느 급작스럽게 우리 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선점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 시장은 100% 온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매크로가 시끄러울 때는 열심히 싸게 담을 수 있는 이유이다. 한국 채권시장 위기, CDS 프리미엄 급등,
대외 신흥도가 악화되고 있다. 수출도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 GDP 파이가 쪼그라지고 있고요. 원화 가치도 박살나고 있죠. 금리도 급등해 나오고 있고요. 결국 한국 신흥국의 대표 국가이죠. 무역 규모는 선진국인데 금융은 신흥국이자 거의 후진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미 외환과 채권과 주식시장은 IMF 때 다 뚫렸습니다. 외국인에 의해서 바로 가격이 통제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이 매크로 한국뿐만 아니라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 다 박살나 있고요. 러시아 루블화 제외한 몇 개 통화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미 다 박살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수출이 회복을 할 때,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가 살아날 때, 원화 가치가 살아날 때, 코인 시장이 살아날 때는 물가가 일부 꺾이거나 또는 시스템 리스크로 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질적 완화와 양적 완화가 이어지게 될 때 바로 이 세상은 달라지겠죠. 우리가 그 세상을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고요. 영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라이센스를 의무화한다 등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했다가 조금 봉합됐다가 또 영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요. 영국은 현재 금리를 받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또 그렇게 올리다가 또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겠죠. 결국 CBDC와 디지털과 메타와 이 세상을 땡겨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럽의회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 최종 투표 내년 2월을 예상한다. 번역 등의 시간이 소요가 돼서 뭐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럽 또한 이 미카에 대한 법안과 규제와 이런 부분을 준비하겠죠. 그 전에 소송이 좀 마무리가 돼서 그 규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파월 쇼크 견디고 있다. 가치 저장, 주식보다 변동성 낮아. 자, 가격을 잠시 보고 가자고요. 굉장히 코인 시장은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2,900만 원. 자, 여기 있어요. 여기를 깨지 않고 잘 버티고 있죠. 주식시장은 여기 좀 깼죠? 살짝 깨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보다는 잘 견디고 있어요. 먼저 좀 빠져서. XRP의 가격도 655원. 자, 빠져서 요 박스권에 반등 나와서 요 박스권에 있다는 부분이죠. 주식은 저점을 좀 깨서 흔들거리고 있는 걸 봐해 그나마 잘 견디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골드만삭스 신규 디지털 자산 분류 시스템을 출시한다. 골드만삭스 또한 이 인프레를 깔아갈 수밖에 없겠죠. 신규 디지털 자산 분류 시스템을 출시한다. 서클과 골드만삭스. 자, 그죠? 서클과 골드만삭스. 그죠? 그리고 피델리티, 블랙록, 마스터카드. 이들이 다 깔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수백 년 동안 움직여왔던 그들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UBS에서 전 세계 첫 전통 디지털 거래소 동시에 상장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이에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발행한 채권이 전통 거래소와 디지털 거래소에 상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UBS에 따르면 한화 원화 기준 약 5,300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을 발행과 동시에 전통 거래소와 디지털 거래소에 상장했다. 해당 채권은 스위스 증권거래소 운영사 식스그룹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인 식스 디지털 거래소와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전세계 첫 디지털 채권이다. 한편 UBS는 바클레이스 등 대형 금융기관에 추진 중인 블록체인 국경 간 결제 시스템 푸날리티가 이달 예정이었던 출시 일정을 내년 3분기로 연기했다. 자, 이 부분은 국경 간 결제 시스템, 자, 스위스 그리고 식스 디지털 거래소, 스위스 중앙은행, 그리고 IMF, 월드뱅크, 리플 다 무관하지가 않죠? 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 곁으로 디지털 거래소와 전통 거래소의 채권을 동시에 상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CME 페드워치에서 12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50.4%, 50bp 확률은 49.6%로 5대5이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50bp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 중앙은행도 미국 증시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조금씩 한계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시스템 리스크를 그들은 바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올라가는 걸 바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려놓고 상당 기간 유지를 하겠죠. 그리고 빠그러지게 되면 그때 금리 인하와 전반적인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를 다시 한번 실시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해외 증시를 잠깐 보게 되면 미 국채 금리가 좀 떴어요. 미 국채 10년물이 4.14, 미 국채 2년물이 4.70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10년물을 보게 되면 자,
1개월물을 보게 되면 다시 꺾였다가 다시 튀었다는 부분이죠. 그죠? 3개월을 봐도 다시 고점에 향해 가고 있고요. 10년을 보면 서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튀었고요. 자, 그리고 달러가 112.8 고점권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원화는 1418원 찔끔 떨어졌지만 고점권에 있고요. 유가는 88.17달러. 얘 또한 큰 변동의 흐름은 없습니다. 자,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요. 전반적인 주요 이슈를 보게 되면 긴축 공포 1, 2위 다 긴축 공포예요. 대부분 자이언트 스텝, 영국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에 언급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상승에 나오고 있는데 0.83, 코스닥 0.03, 해외 증시 니케이 1.77 하락, 상해 2.52 항생 6.74. 얘네들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워낙에 폭락을 했어요. 니케이는 1.77. 자, 한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고요. 얘네도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현재 바뀐 거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파월 연준 의장과 그런 애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아직 증시가 또는 코인 시장이 자산 시장이 아직은 올라가면 안 돼. 아직은 좀 죽어 있어. 좀 더 깎다가 양토를 조금 더 깎고 조금 더 가게가 퍼지고 소비자가 가게가 좀 망가지고 기업이 망가지고 조금 더 리셋이 되면 그때 풀어줄게.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 통찰력에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열심히 모으세요. 바닥에서 빡빡 기울고 있잖아요. 얼마나 모으기 좋은 시절입니까? 이때 2,600만 원을 찍고 300만 원, 1,500만 원을 무려 2년이 넘는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빡빡 기었습니다. 올라가건 떨어지건 기계적으로 모았다고 한다면 1,000만 원 기준에서 모았겠죠? 1,000만 원보다 밑했던 800만 원, 700만 원. 좀 비싸게 샀으면 1,000만 원, 1,100만 원에 샀겠죠. 그리고 8개월, 9개월 만에 8천만 원 중반대까지 바로 16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2,900, 3억 가까이 다음번 사이클이 올 것 같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건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부분은 참고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저는 그냥 그려지지 않을까. 이 전고점은 보이지도 않고요. 1억, 2억을 넘어서 그 큰 그림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 또한 다음 사이클이고요. 큰 사이클에서는 저는 가보지도 못하는 100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XRP가 시작도 안 했죠. 얘는 공이 몇 배가 더 붙어야 될까요? 과연 공이 몇 배가 더 붙어야 될까요? 그렇게 평생 투자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 감산, 인플레이션, 통화 시스템의 한계. 이 모든 것이 CBDC, 4차 산업,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세상을 땡겨오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것입니다. 디지털 유로어패, 디지털 파운드, 리플, 엑센추어, 쉬프트, ISO 2002. 새로운 CBDC의 세상. 결국은 터집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그 터짐이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역경과 험난한 과정을 한 방에, 정말 한 방에 날릴 것입니다. 그 시간이 도래합니다. 다만 그 과정 또한 많이 속아주세요. 왜? 이들은 속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속여도 이 펀더멘탈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직하게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